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독감주의보가 1년 내내 반려가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또 하나 더 하게 된 게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돌고 있어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좀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건강의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미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병원이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인데 감기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이었죠. 전염병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내과에 감기 환자가 없었어요. 독감 환자도 없어요. 폐렴 환자도 없어요. 천식 환자들도 심지어는 천식이 악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감기 환자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독감주의보가 1년 내내 반려가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독감 엄청나게 돌죠. 코로나19 같이 돌죠. 거기에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돌고 있어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누가 잘 걸리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요, 보통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걸리는 질환이에요. 단체 생활을 하거나 같이 생활을, 공동 생활을 할 때 잘 걸리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 있죠. 학생들은 어디 있어요? 학교에 가 있죠. 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 가죠. 그리고 20대 남자분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군대 가 있어요. 혹은 학교가 있으면 어디에 가 있어요? 기숙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10대, 20대까지는 사실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코로나19처럼 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질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매해 유행을 하진 않았어요.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을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느냐. 저는 그 답을 면역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뮨데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모든 전염병이 하나도 유행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빼놓고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던 건데 이 3년 동안 유행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개인위생 잘하고 깨끗하게 마스크도 잘 쓰고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유행을 안 하던 온갖 질환들이 지금 빵 터진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사람들끼리 막 만나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우리가 그 질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후천 면역세포인 이제 뭐 T세, B세 이런 것들이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걸렸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나한테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아이들한테서 많이 유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2020년에서부터 2023년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원래는 3, 4년에 한 번씩은 알았어야 되는데 아예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많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변이가 생기고 이 변이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치사율이 높았던 질환이죠. 근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유행을 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다만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면역빗. 우리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좀 갑자기 많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요. 2주에서 3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3주 동안 내 몸에서 있다가 어느 날 나타나니까 계속 나섰는데 옆에 애가 또 걸리고 그러면 또 옮아서 또 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고 잘 안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사실 치료제도 있어요. 네, 항생제를 잘 쓰면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다만 지금 좀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잘 듣는 항생제가 있어요.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항생제 계열인데 이 마크로라이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제 치사율도 올라가고 사망률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19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거나 혹은 치사율이 아주 높아져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폐렴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폐렴하면은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많이 끓죠. 그런데 얘는 이런 폐렴 증상이 많지가 않아요. 마치 독감 같아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임상 증상이 막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치 독감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익스트라 풀모나리 심텀이라고 하는데 폐외 증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메스꺼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마치 장염 같아요. 애가 열은 나고 근데 기침 가래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근데 애가 토하고 설사하니까 처음에는 독감인가 장염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독감 검사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레피드 안티젠 테스트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감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배제를 하고, 독감이 아닌데 애가 계속 열이 나고 힘들어하고 뭔가 감기 같은데 열은 안 떨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엑스레이는 굉장히 심해요. 엑스레이 소견은 아주 심해서 엑스레이 보자마자 아, 이거 입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폐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울 건 없지만 어쨌든 폐렴은 폐렴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직접 쌓인 1위는 무조건 폐렴이에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비교적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어쨌든 폐렴이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고,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